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NBA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토니볼 채널의 토니입니다. 네, 어젯밤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렸죠.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바깥 활동, 출근하시는 분이나 바깥 활동 하시기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네, 무탈히 우리 구독자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월 7일이었고요. 오늘 11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이제 1월 8일 내일 경기는 5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경기인데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렇게 오늘은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경기였던 아틀란타랑 샬럿의 경기인데요. 네, 이 부분은 토니볼 TBS 마진이 아틀란타가 6이었는데 핸디 조건이 6.5가 나와서 핸디 조건이 더 커서 이거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은 샬럿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랜도랑 크리블랜드는 차이가 좀 났습니다. 토니볼 마진, TBS 마진이 12까지 났어갖고 핸디 조건이 6.5라서 이 부분은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네, 득점도 올랜도의 득실 마진도 11점 정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토니볼, TBS 갭차랑 비슷비슷하게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 경기 필라델피아랑 워싱턴의 경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 승패를 떠나서 그냥 승리자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스코어가 141대 136 이렇게 났었었고요. 아마 이 경기 올해 베스트 5 경기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브래들리 비일 선수가 60 득점을 해도 팀이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 정말 안타까웠었고, 어저께 저는 이 경기 보고서 둘 다 최근 승리가 가능했고 토니볼 마진도 1점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7.5 핸디를 받은 부분은 우리가 워싱턴 플러스 핸디로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네, 잘 들어왔습니다. 득실 마진은 필라델피아가 5점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저도 간단하게 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필라델피아가 저는 올 시즌에 대진운이 좋아서 계속 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2년 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토론토랑 끝까지 치열하게 붙었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강해지고 짜임새가 있는 팀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엔비드는 약간 하킴 올라주원과 샤키로니를 좀 섞어놓은 듯한 플레이 이런 게 가능하구나. 참 필라델피아가 이제 동부의 정말 최강자로 이제 군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휴스턴 경기는 득실 마진, 토니볼 득실 마진이 이제 마이너스 2점 정도 나는데 핸디 조건이 2.5 정도가 나서 이 부분은 좀 패스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디애나가 이겼습니다. 인디애나가 7점 차이로 이겨서 이 경기 핸디를 가셨던 분들은 적중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이애미 보스턴, 이거는 저는 일방적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좀 접전이 펼쳐졌어요. 사실 1쿼터에서는 그냥 이 토니볼 스코어의 그 득실 마진처럼 가비지로 가나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호락호락할 당한 마이애미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4쿼터에 10점 가까이 벌리기도 했었었고 보스턴이 겨우겨우 이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일반승, 어제 토니가 말씀드렸었던 보스턴 일반승은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네, 저는 요 경기 조금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뉴욕과 유타의 경기죠. 제가 어저께 이 경기는 뉴욕이 TBS 스코어 마진이 훨씬 좋고, 네, 저기 핸디값도 6.5 플러스 6.5를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미친 척하고 가보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쫄보라서 조금은 좀 무섭다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뉴욕이 이겼습니다. 뉴욕이 이겼고요. 네, 이 부분 이 경기 가신 분들도 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키 디트로이트 경기는요, TBS 마진이 14점이었고 핸디는 13.5점이었는데
네,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15점 차이로 미러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불안해서 패스는 했었었는데 그래도 뭐가 됐든 뭐 0.5점이든 1.5점이든 차이로 네, 미러키가 네, 이겼네요.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어저께 오클라호마한테 마이너스 8.5 핸디를 받아서 저는 이 경기는 네, 패스하자. 아무리 뉴올이 요새 좀 분위기가 좋아도 이렇게 8.5로 압승을 할 그 스탯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는 오히려 오클라호마가 이겼고요. 그리고 뭐 피닉스 토론토는 피닉스가 이겼죠. 네, 그리고 이제 골든 스테이츠와 클리퍼스. 네, 요 경기는 이제 클리퍼스가 TBS 마진이 한 7점 정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3.5 핸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 클리퍼스 마인승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TBS 마진이랑 네, 경기 결과 득실 마진이 똑같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 레너드가 이제 로드 매니지먼트를 안 받더라고요. 네, 조금은 좀 놀랬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오늘 폴 조지는 나오고 레너드는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네, 레너드, 폴 조지 둘 다 뛰었었고 커리가 4쿼터에서 약간 좀 발목을 좀 삐끗했었어요. 그래서 뭐큰 부상이 아니고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이 경기 4쿼터에 좀 많이 엎치락 뒤치락 했었었는데 8분 정도 남겨놓고 레너드가 들어갔습니다. 레너드가 이제 가면 마스크를 좀 꽉 조이고 옷을 이제 탁 벗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무슨 만화 주인공처럼 딱 들어가고서 계속 자유투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득점을 정립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세크라멘토랑 시카고 경기는 토니볼 마진이 5점 정도인데 이 핸디 조건이 6.5라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토니볼 마진을 좀 벗어난 핸디값이다. 그래서 세크라가 조금 마인을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해서 패스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4점 차이로 네, 세크라멘토가 네,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리뷰는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내일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월 8일 경기로 넘어왔습니다. 네, 내일은 네, 하나, 둘, 셋, 넷, 5경기밖에 안 열립니다. 5경기밖에 안 열리는데 사실 어려워요. 네, 모든 경기들이 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 부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원래는 추천하는 경기들을 약간 노란색 음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색깔을 바꿨어요. 네, 약간 붉은색으로 좀 바꿨습니다. 네, 약간 붉은 계열, 뭐 핑크색인데 약간 좀 핫핸드를 상징하려고 일부러 좀 붉은 계열로 바꿔봤고요.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는데 틀리면은 파란색 콜드핸드 차갑게 식으면서 네, 파란색 음영으로 제가 바꿔갖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구독자분 한 분께서 요 팀을 저는 보통 이 도시에 대한 NBA 도시 기반으로 된 3코드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걸 한글로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주셔갖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글로 좀 바꿔봤습니다. 한글로 바꾸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네, 내일 제가 5경기 중에 2경기 정도가 괜찮아 보이는 경기다라고 했는데 2경기 다 어렵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 경기인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뭐 미리 보는 동부 컨퍼런스 결승전이죠. 네, 보면은 특이사항을 보면은 네, 필라델피아가 지금 5연승 달리고 있어요. 사실 연승 달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백투백이고요. 그리고 네, 브루클린은 뭐 내일도 듀란트는 못 나옵니다. 뭐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네, 듀란트는 못 나오고 머신러닝이 분석한 결과는요. 최근 경기력은 두 팀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맞대결 경기력에서는 필라델피아만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TBS 스코어를 살펴보면은요. 브루클린이 5점, 그 필라델피아가 14점으로 필라델피아가 9점 가까이 앞섭니다. 네, 9점 가까이 앞서고요. 오즈들이 준 핸디 조건은 네, 브루클린한테 1.5 플러스 핸디를 줬어요. 근데 이제 백투백이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연 뭐 내일 우선은 그 로트와이어를 보기는 했는데
엔비드는 우선 GTD는 안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되면은 한번 그 필라델피아의 마헨 1.5 마헨까지 한번 가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우리 스코어 한번 보고서 세부 스탯, 요 경기는요 세부 스탯 한번 보고서 갈게요. 네, 우선은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세부 스탯인데요. 어, 최근에 득실 마진은 필라델피아가 더 좋습니다. 14점 정도 득실 마진이고요. 리바운드가 저는 필라델피아가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네, 브루클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필드골은 51%로 필라델피아가 앞서고요. 3점 슛이 필라델피아가 예, 엄청 좋아졌죠. 뭐 오늘 세스커리도 엄청나게 많이 넣고 엔비드가 3점 3개 넣었으면은 뭐 끝났죠. 뭐 그럼 그거는요. 그리고 EFF 수치도 좋고 프리드로우는 브루클린이 좀 더 좋습니다. 맞대결 스탯 한번 볼게요. 맞대결 스탯을 보면은요. 네. 필라델피아가 득실 마진은 플러스 3점 정도 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는 맞대결 했었을 때 예, 브루클린이 좀 더 높네요. 그리고 3점도 브루클린이 좋고요. 그런데 필드골이랑 프리드로우는 필라델피아가 좋고 EFF 수치가 네, 131 대 108로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골 뭐 퍼센트 이런 그 성공률은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브루클린이 놓친 숫자라든지 네, 턴오버가 조금 더 많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시 네,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네, 요 경기는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필라 마헨 네, 마헨 예상해 보고요. 멤피스랑 클리블랜드는 둘 다 이길 수 없는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클리블랜드가 TBS 스코어, 토니볼 스코어의 마진이 더 좋아요. 마진이 더 좋은데 예, 멤피스한테 마이너스 3.5 핸디를 줬어요. 그리고 두 팀 다 2연패 중이고요. 근데 최근 경기력이 둘 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좀 패스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덴버나 댈러스는 둘 다 최근에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은 댈러스만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TBS 토니볼 스코어가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덴버가 마이너스 2.5 핸디를 받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이게 핸디 폭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은 뭐 댈러스 프렌 쪽으로 잡겠는데 네, 이게 TBS 스코어 마진도 크지 않고 핸디 조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샌안토니오와 레이커스입니다. 지금 레이커스는 4연승 중이고요. 세난 상대로는 5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세난은 이제 지긋지긋한 연패를 지난번 경기 클리퍼스 경기에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을 보니까 레이커스랑 샌안토니오 했었을 때 레이커스만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TBS 마진도 12로 레이커스가 앞서고요. 그리고 오즈들이 준 핸디 조건은 마이너스 8.5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부분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그 저기 라인업 한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시간에 라인업을 확인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르브론 제임스랑 앤서니 데이비스가 다 GTD가 걸렸는데 좀 회색 GTD입니다. 회색 GTD는 조금 좀, 뭐 어떻게 좀 판단 내리기 좀 어려운 GTD죠. 네, 근데 만약에 둘 다 빠지게 된다면은 이 경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확실히 알드리지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드로잔이나 뭐 모레이나 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네, 이 두 선수가 다 GTD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GTD가 약간 좀뭐 그래도 웬만하면 둘 다 뛸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네, 다시 네, 저희 그 분석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좀 고민스럽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레이커스가 마헨을 할 수 있는 조건값이 충분히 있기는 한데, 만약에 두 선수가 빠진다면은, 네, 두 선수가 빠진다면은 좀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두 선수가 나온다라는 뭐 가정 하에 레이커스 랄 마해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부분도 이거는 좀 걸리는 게 너무 많네요. 이제 4연승 중이고 세난 상대 5연승 중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 경기는 랄 마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인 포틀랜드랑 미네소타 경기는요, 포틀랜드가 전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두 팀 다 승리할 수 없는 경기력이라고 나오고요. 맞대결은 재밌게도 미네소타가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TBS 스코어도 9점으로 미네소타가 더 좋아요. 근데 핸디 조건은 마이너스 10.5를 포틀랜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틀랜드는 2연패 중이고요. 미네소타는 5연패 중입니다. 네, 전 요 경기 어저께 그 뉴욕 닉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어, 강심장 분들은 한번 미네소타의 풀핸 정도를 이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한번 뭐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우선 안전한 것만 좀 안전지상주의로 가려다 보니까 요 경기는 저는 우선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이 경기 세부 스탯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그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던 검정색 화면으로 왔고요. 자, 미네소타랑 포틀랜드 홈입니다. 최근 경기력은 보면은 두 팀 다 이길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득실 마진이 미네소타 마이너스 20, 포틀랜드 마이너스 2점이네요. 그리고 뭐 리바운드도 포틀랜드가 앞서고요. 이게 필드골 성공률은 미네소타가 앞서고 3점 포틀랜드가 앞서고, 근데 왜 이게 미네소타를 잡아줬을까요? 맞대결이 조금 다른가요? 맞대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대결을 했었을 때는 미네소타가 1점 차이로 득실 마진이 좋네요. 뭐 리바운드는 포틀랜드고, 이날 맞대결을 했었을 때만 3점이 미친 듯이 터졌었나 보네요. 미네소타가. 그리고 프리드로우도 잘 터졌고, 그래서 아마 미네소타가 이긴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카렌서니 타운스가 빅맨 치고는 3점 성공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미네소타가 이때 좀 효과적으로 포틀랜드를 잘 잡았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이제 마무리하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세부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요, 미네소타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미네소타가 이제 토니볼 스코어는 좀 더 좋았었었는데, 아마 그때 카렌서니 타운스가 뭐 이것저것 뭐 3점도 잘 꽂고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뭐 이랬었던 시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내일 경기는 브루클린 대 필라델피아, 그리고 레이커스 대 샌안토니오, 어떻게 보면 뭐 라인업들이 뭐 그냥 이제 플레이오프 라인업이네요. 이렇게 두 경기만 제가 좀 선택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우선은 내일 경기 5경기 중에 이 두 경기만 저는 좀 범위를 좁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토니볼 채널은 픽을 판매하는 채널은 아니고, 실제로 경기 참여하시는 부분은 구독자분들 자유입니다. 그리고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